자, 첫 번째 내용. 일단은 전기차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몇 개 같이 해가지고 좀 보여드릴 건데, 아마 그동안 뭐 제가 다른 유튜브나 이런 데 활동하면서, 그 활동 내용들 다 보신 분들은 제가 그 유튜브에서 한 번씩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그때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더 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자 기사가 이런 게 나왔어요. 40만 원 깨진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의학 비명 소리가 터진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톡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대장이 바뀔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던 부분이고, 에코프로 그룹주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작년에 증권사들이 지금도 뭐 비싸다, 지금도 뭐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증권사들은 작년에 에코프로 그룹이 쭉 주가가 올라갈 때 있죠. 올라갈 때. 지금보다 낮은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여기를 할게요. 여기서부터 주가가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비싸다 그랬어요. 비싸다 비싸다 비싸다. 고점 되면은 그때는 이제 자기들 의견 포기 이런 식으로 나왔죠. 당연히 지금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올라올 때도 비싸다 비싸다 했으니까 고점 찍고 지금 내려와가지고 열심히 내려오는데 지금도 당연히 비싸다 하겠죠. 당연히. 왜냐면 밑에서부터 걔들은 비싸다고 했던 애들이니까. 그러면서 뭐 미래 밸류를 너무 많이 땡겨가지고 계산이 안 된다 그러는데, 다들 그러지 않나? 특히 성장산업 같은 경우 어떻게 밸류가 정확하게 계산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증권사들은 딱 거기가 한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톡 까놓고 얘기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있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뭐 마이너스 40%, 30%, 50% 나와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고점이 되게 높은 자리고 너무 고평가돼 있고 저 자리는 다시 가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베이스로 깔고 보면은 그 자리가 높은 자리가 맞긴 맞는데, 저는 왜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도전할 것 같지? 모르겠어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나 뭐 종목별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종목이 어떻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는 앞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들 지난번 단 한 종목도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거나 기록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거나 하는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어떻게 밸류 책정을 하세요? 기업에 대한 미래 가치를 어떻게 따지세요?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그룹주들 다 마찬가지. 과연 이 회사가 저 증권사가 얘기하는 그 목표가가 맞을까? 저는 사실은 조금 더 밸류를 주거든요. 성장 가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고점을 다시는 돌파하지 못할 거라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깔고 생각하는 게 좀 잘못됐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 증권사의 이런 밸류나 증권사의 가치 평가나 증권사가 목표가나 이런 거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냥 참고사항.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도 참고사항, 증권사의 어떤 밸류 측정이나 증권사의 목표가도 그냥 참고사항. 이 정도만 생각하시는 게 낫지, 뭐 어디 증권사가 잘해, 뭐 골드만사스가 잘해, 어디가 잘해, 거기는 무조건 맞는 것 같아. 무조건 맞으면 왜 증권사에 있냐? 잘하면 왜 증권사에 있어? 나와가지고 내 거 하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들로 대단하신 분들이 맞긴 맞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세상에 완벽한 건 없습니다. 참고사항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2차 전지에 대해서 제 뷰를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조금 길 수 있어요. 자, 이게 사실은 골드만삭스에서 자료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홈페이지는 요건데, 골드만삭스에서 자료가 나왔거든요. 이게 사실은 작년에 7월 1일 날 나왔던 자료예요. 사실 근데 이걸 제가 요거를 11월 1일 날 나와서 저는 이날 바로 봐가지고 요거를 분석해가지고 요거 가지고 막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언론 기사는 12월 달인가? 12월 달인가 하여튼 언제 그때 처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그냥 이제 참고만 하세요. 다 영어죠. 죄송해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하나 제가 그냥 좀 이제 번역을 해드리면서 좀 가볼게요. 배터리 프라이스 뭐 쭉 있죠. 이게 뭐냐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배터리 가격은 퍼센트는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 자료예요. 보시면 여기에 이제 토탈 포캐스트,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골든사스가 예상했었던 종합 이제 가격에 대한 어떤 예측, 이 노란 선이죠. 노란 선 여기 보이시죠? 이게 종합 가격에 대한 예측인데, 현재 지금 2023년도 4년도 이제 더 떨어집니다. 올해도 쭉쭉 떨어지는데, 배터리를 구성하는 각각의 항목들의 합을 배터리 가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뭐 양극재, 음극재 뭐 이제 여러 가지 막 다 합해서 이제 배터리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보시면 우리가 볼 거는 딴 것보다는 이 캐서드랑 애너드 이 두 개만 보면 돼요. 잘 공부 좀 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캐서드랑 애너드 이거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영어로 된 것도 아셔야 돼요. 캐서드가 양극재고요. 그리고 애너드가 음극재입니다. 요거를 클릭하면 요거 자료 제가 보실 수 있게 링크 남겨드릴게요. 그러니까 집중하세요. 요게 이제 양극재고요. 요게 이제 음극재를 뺀 그건데,
보시면요. 나머진 다 뺐어요. 뭐 아달 컴포넌트나 오펙스, 뭐 프라핏이나 뭐 셀투팩 다 뺐습니다. 빼고 양극재와 음극재만 딱 우리가 보고 배터리의 가격을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되게 많은 증권사 직원들이나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고 뭐 리튬 가격이 어떻고 저떻고 막 뭐 작년까지 뭐 2022년도 2023년도에 배터리 뭐 팔아가지고 판매 수익이 떨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누가 보더라도 이 그래프에서 22년도 23년도 두 개가 팍 튀어오르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음극재를 뺄게요. 사실 음극재는 딱히 변화가 없어요. 이 위에 파란 거 딱히 변화가 없어요. 뭐가 바뀌냐면 이 양극재 가격이 확 튀었다가 확 줄어들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떻게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냐면, 야, 우리 배터리 가격 떨어져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양극재, 음극재, 뭐 리튬 가격 떨어지고 배터리 가격 떨어져가지고 배터리 판매하는 기업들 박살 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요, 진짜 미안한데 팩트는 뭐냐면 그동안 보면은 이거 다 뺐지만 사실상 배터리 가격은 이 양극재 가격 요거에 따라서 또는 이거 리튬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아웃돌 컴퍼스까지 포함시켜 볼게요. 다른 거 양극재, 음극재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들, 사실 나머지 재료들도 보면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근데 양극재가 22년도, 23년도에 가격이 확 올랐죠. 그러면서 오른 가격을 배터리에 넣고 그 높은 가격대 배터리를 갖다가 판매하니까 그거에 대한 수익이 높아지겠죠. 근데 양극재가 가격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배터리 가격도 그거에 맞춰서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22년도, 23년도에 특히 그 전해보다 왜 양극재 가격이 이렇게 확 튀었는지 아세요? 이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원래는 양극재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었어요. 떨어지고 오르고 요 왼쪽 보시면 19년도에 좀 높았다가 20년도에 좀 떨어졌죠. 21년도에는 비슷한 수준에서 조금 더 올랐는데 22년도에 확 튀어버린 거예요. 왜냐면은 이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하면서 모든 원자재 가격이 위로 팍 다 튀어버리니까 그때부터 다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극재 가격이 올라가 버리고 그렇게 돼서 배터리 가격이 위로 한번 확 치솟은 거예요. 근데 이걸 2022년도 3년도를 빼잖아요. 4년도 올해까지 빼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양극재나 음극재나 가격은 20에서 30 그 사이를 10에서 20 초반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떻게 얘기하고 싶냐, 양극재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가격이 떨어지면서 배터리를 싸게 팔아서 문제가 된다, 이게 아니고 양극재는 그냥 원래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22, 23, 24 빼면은 21년도 가격으로 25년도는 그냥 21년도 가격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잠깐 잘못된 시간을 갖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원래대로 돌아오는 이 과정을 배터리 가격이 급락하고 막 이런 막 언론을 통해 가지고 배터리 가격이 뭐 추락하고 막 하여튼 이딴 소리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이나 증권사의 리포트에 너무 마음을 쓰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전 항상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전 증권사 리포트 안 봐요. 전 제가 항상 결론 내고 제가 분석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안 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하실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리포트를 보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배터리 가격은 뭐다? 얘는 원래부터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나 2차전지 주에 관심을 가지시기 그 전전 해년 22년도부터 많이 관심 가셨잖아요. 그 전 19, 20, 21 여러분들이 주식 계좌도 심지어 없으시던 그 시절부터 이미 배터리 가격은 균형 가격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찾아가고 있다가 잠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한번 위로 팍 튀었다가 다시 균형 가격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25년도 이후에는 보시면은 스테이블합니다. 되게 안정을 찾죠. 이게 팩트예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단순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대표님 이거 프라핏이 엄청 줄어드는데요?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 말고 둘 모르는 거예요. 자, 전기차가 배터리 가격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배터리 가격 낮아지게 되면은 이제 미드 디케이드, 그러니까 10년도 중반까지 배터리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1년도부터 2030년까지죠. 그러니까 이 10년 단위로 봤을 때 중간 정도, 그러니까 2025년 정도가 되면은 배터리 가격이 지금 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 IC가 뭐냐면은 얘는 내연기관차예요.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EV죠. EV와 내연기관차의 가격이 같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내연기관과
일반 전기차의 가격이 똑같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게 보시면은 여기 주황색 선은 이제 배럴당 110불일 때, 유가가 배럴당 110불일 때, 90불일 때, 70불일 때인데 뭐 90불 쪽을 보는 게 사실 제일 맞겠죠. 그랬을 때 2025년쯤 되면은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가격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보면은 이것도 참고사항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은 여기서는 그 보조금을 제외한 전기차가 보조금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 가격대가 일반적인 내연기관차와 가격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전기차 시장은 보조금을 주는 것과 주지 않는 거에 따라 가지고 많이 달라지죠. 판매량이 보조금을 주면은 판매량이 증가하고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판매량이 확 떨어지잖아요. 근데 보조금이 없이도 그 판매량 자체가 판매 가격 자체가 일반 내연기관차와 똑같아진다. 그럼 그때부터 뭘 봐야 되냐?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운영할 때 우리가 들어가는 그 비용을 봐야 되는데 일단 전기랑 기름을 봤을 때 이건 거의 뭐 엄청난 압도적인 차이죠. 나머지에 대해서도 사실 실제로 전기차를 사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딱히 그렇게 드는 비용이 많이 없다고 해요. 근데 요즘에 보면 재밌는 게 언론들이 전기차도 운영비가 많이 든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왜일까요? 안 타본 사람들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기사를 내보내버리면요. 생각지도 못했었던 그런 비용이 나오네?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최근에, 어디 아니야? 이걸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스크린샷 떠놓고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얼마 전 헐츠 있잖아요. 미국의 그 업체. 3를 몇만 대였지? 그때 뭐, 몇만 대를 갖다 판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 전기차를 판매하는데 거기서 뭐 몇천 대가 무슨 뭐 테슬라의 모델 3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거만 보면은 허스 같은 그렇게 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기차를 팔아? 야, 이거 혹시 전기차에 대해서 걱정해서 그런 거 아니야? 뭔가 전기차가 좀 안 먹혀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건데 헐츠 홈페이지에 딱 가보시면요. 모델 3 그러니까 키로수가 얼마나 많이 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거기 보면은 최소 만 초반대에서 거의 10만 마일까지 돼 있는 차들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적으로 이게 레버리지가 되게 높게 형성이 되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얘네들은 그냥 팔아야 돼요. 많이 탔어. 예, 많이 탔기 때문에 그냥 팔아야 되는 애들인 거예요. 중고차 회사들 그 중고차를 계속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지고 있다 그래도 판매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때 그래 얘기 안 했었나? 전기차 배터리도 지금쯤 이제 22, 3, 4 이때쯤 되면은 배터리 교체 시기 온다고? 그냥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모르겠어요. 당연히 가지고 있는 모델 3를 더 이상 보유할 필요 없고 이게 너무 많이 탔기 때문에 얘네들을 좀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팔아야 되는 상황에서 판 건데 이거를 마치 기사는 헐츠가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어떤 미래를 안 좋게 봐서 이딴 식으로 기사를 내버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뭐야 이런 기사 보고 지금 심쿵해서 미쳐버리겠는데 그런 소리 나와버리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고 시장 분석이나 기업 분석이나 가치 분석을 할 때 진짜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공부한다면 증권사가 내는 자료만 보시죠. 그래서 헐츠가 이번에 모델 3를 내놓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마일리지를 찍어보시면 다 적게는 만 리지 초월부터 많게는 거의 10만 마일까지 달렸던 차들이다. 그만큼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한 차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팔아야 되는 차들이다. 이해되세요? 괜히 그런 거 가지고는 방송 들으신 분들 그거 가지고는 괜히 걱정하시지 마시라는 말씀을 갑자기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그럼 뭐다? 어쨌든 뭐 유가 상황이 뭐 달라질 수 있겠지만 뭐 업사이드 다운사이드 있겠지만 90불이라고 봤을 때는 2025년도 중반쯤 되게 되면은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가격대가 똑같아진다. 심지어 전기차는 이 보조금도 없이 가격이 똑같아진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이 보조금을 삭감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기차 끝났어 이게 아니고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 위에 이런 자료를 통해서 배터리 가격은 원래부터 떨어졌었는데 22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배터리 가격이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안정세를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이게 몇 년 후에는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전기차와 일반 내연기관차의 가격이 거의 비슷해진 수준 내려오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굳이 우리가 세수를 써가지고 보조금을 줄 필요는 없겠네? 지금부터 두면은 그냥 지가 알아서 떨어져서 내려가겠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보조금을 여러분들 보조금이 줄어서 문제입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보조금은 그냥 줄이는 거예요. 왜?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 좀 있으면 이제 전기차 가격이 떨어질 수대로 가는 건데 당연히 그럼 언제까지 보조금을 줄 거예요? 보조금 주는 이유가 뭔데? 친환경 이런 것 때문에 주는 건데 맞잖아요. 이쪽 시장 좀 뭔가 활성화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활성화 단계는 좀 넘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거 제가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제가 잘 보세요. 자 우리가 100번 양보 제가 진짜 100만 번 양보할게요. 배터리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이야 100원이야 100원으로 하죠. 이게 배터리 가격이 아까 골드만삭스는 40% 떨어진다 그랬죠. 저는 진짜 반토막 할게요. 저는 반토막. 배터리 가격이 100원이었다가 50원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의 전체적인 이익은요, 어떻게 결정됩니까? 제품 가격, 판매량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마우스로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 펜을 준비를 못했네요. 자, 판매량이잖아요. 일반적으로 회사가 거둔 이득은요, 어떤 재화든지 간에 판매량 곱하기 그 재화의 가격이죠, 재화. 재화라고 하면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과자가 될 수도 있고, 라면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재화의 가격에 판매량을 곱하면 매출이죠. 자, 그러면 배터리만 파는 기업이 있다고 볼게요. 배터리만 파는 기업이. 그걸 가정을 하는 거 보는 겁니다. 보시면 위에 그래프가 뭐냐면요. 전 세계 전기차의 보급률이 22년도에 최고치 하이스트 대비해서는 좀 후퇴한 게 맞다. 맞죠? 후퇴했죠? 이때 피크 친 거보다 지금 후퇴한 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봐야 될 거는 그게 아니고 보급률. 이게 판매량이나 보급률이 제일 높은 게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중국이 보급률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 EU죠. 그리고 글로벌 평균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뭐 있어요? 미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시기에는 테슬라가 미국에서도 많이 물론 중국에서도 많이 팔긴 팔았지만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침투율이 높지 않네? 맞죠? 글로벌 평균도 안 되네? 글로벌 평균 딱 봤을 때 대략적으로 글로벌 한 12라 치면은 미국은 6밖에 안 돼요. 글로벌 반밖에 안 돼요, 지금. 그 얘기가 무슨 얘기다? 침투율이 미국이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나마 최근에 바이든이 이런저런 거 해가지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긴 했지만 시장에 지금 침투율 자체가, 이 보급률 자체가 미국은 글로벌 평균을 보더라도 반밖에 안 되고 EU를 보더라도 거의 뭐 16이니까 그것도 반 이하밖에 안 되고 중국은 20한 6이 되잖아요. 중국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이 침투율 자체가, 보급률 자체가.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미국에서 적절한 인프라 구성이나 조금 미국 내에서 보급률을 그러니까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이 위에 이 상단은 충분히 있다는 거잖아요. 보급이 별로 안 돼 있어요. 안 됐다니까요? 안 돼 있어요, 보급률이. 그만큼 큰 시장에서 미국이나 글로벌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굉장히 많이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 중국은 저 대부분이 지네 나라에 판 거잖아요. 지네 나라에.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 그리고 중국은 이제 인프라 개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 전기차 시장은 어떤 정도 왔냐면은 전기차 시장이 한번 확 올라갔죠. 좀 꺾인 거 맞아요. 근데 꺾여서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산업은 한번 올라갔다가 중간에 꺾였다가 다시 상승하는 구간이 있어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잖아요. 반도체도 디램 하다가 디램 한 후 밑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온디바이스. 그죠? AI 반도체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 또 새로운 영역으로 올라가잖아요. 전기차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판매만 막 하면서 이제 막 1차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샀는데 보조금 없이는 보조금에 따라서 샀는데 앞으로는 제가 위에서 보여드린 대로 보조금이 없이도 내연기관차 전기차의 가격대가 똑같아지는 게 25년도 중반부터는 올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다시 인프라 구성이라든지 뭐 충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구성이 잘 되게 되면은 전기차는 다시 한번 위로 붐업할 수 있는 시기가 분명 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은 배터리 가격이 원래 100원이고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A의 케이스가 있고요. B의 케이스가 있어요. 배터리 가격이 100원이야. 그랬을 때 배터리 가격이 지금 높았던 상황에서는 판매량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0개나 칠게요. 100개. 배터리 가격이 100개, 전기차를 한 100대 팔았어. 그럼 여기서 얼마 수익이 납니까? 만 수익이 나죠. 아니 뭐 순익 빼고 그냥 10,000원이란 수익이 나죠. 자, 근데 제가 예상하는 전기차 시장의 미래는 뭐냐면 배터리 가격은 반으로 떨어져요. 근데 미국의 침투율이 낮죠. 그죠? 그랬는데 이게 만일 침투율이 뭐 중국에 맞춰진다. 중국이 지금 얼마냐? 중국이 한 26 되잖아요. 미국이 6이죠. 그러니까 중국가 24 칠게요. 그냥 4배. 4배로 할게요. 미국의 침투율이 6이고 중국의 침투율이 24 넘는데 24라 칠게요. 계산하기 쉽게. 자, 4배를 하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침투율 정도만 따라갔던 상황을 예상을 해볼게요. 그 원래는 100개였는데 4배가 증가하잖아요. 그 얼마입니까? 400이 되죠. 이해되십니까? 400이 100 이상이 되겠죠. 왜? 이때쯤 되면은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이 없이도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가격이 똑같아지는 상황이고, 일단 기름값에서 전기차는 굉장히 싸게 먹히고, 물론 자주자주 해줘야 되지만 그 사이에 전기차 배터리들이 발전하게 되면은 이슈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시기가 좀 남았으니까. 자, 배터리가 좀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어쨌든지 이제 충전에 대한 부분도 좀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미국에서 침투율 자체가 중국한테 맞춰지는 4배가 증가했다라고 보면은 배터리 가격이 떨어진다. 근데 배터리 가격이 떨어졌지만 전기차 가격도 떨어졌다.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보조금을 지급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샀으니까. 보조금 없이도 가격이 내연기관차가 똑같아지면은 당연히 판매량이 증가하겠죠. 최소한 몇 배가 증가하겠죠. 근데 이걸 중국한테 맞춰서 4배가 증가했다 봤을 때 곱하기 50 곱하기 400을 해보세요. 배터리 가격은 반토막이 났는데 판매가 4배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이 배터리 판매 회사의 매출은 2배가 증가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요게 올 거예요. 이게 오면서 붐업이 다시 한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25년도에 아까 배터리가 일반 내연기관차와 우리 전기차의 가격이 똑같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기 직전이어도 25년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그래도 좀 버티시면서 한 이유가 이겁니다. 자, 배터리 가격이 원래 100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이다가 50으로 떨어지니까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난리치는데, 배터리 가격이 100일 때 예를 들어서 이게 100개를 팔던 배터리 회사가 있어요. 그랬을 때 총 10,000원이라는 수익이 나오죠. 근데 배터리 가격이 50으로 떨어졌어. 근데 50으로 떨어지니까 아까 제가 위에서 보여드렸던 자료처럼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에 대한 어떤 판매 가격이 똑같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차의 판매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보조금 없이도 일반 내연기관차와 가격대가 비슷해지게 되면은 당연히 판매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요 뒤에 늘겠죠. 근데 400이 왜 나왔다? 지금 현재 미국을 6이라 치고 중국은 26 이상이 되는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24로 바꾸면은 4배입니다. 그 판매량이 4배로 증가했을 때 400이에요. 그러면은 배터리 가격이 반토막은 났지만 판매가 오히려 4배가 증가하면서 2만이라는 수치가 나와요. 오히려 배터리를 100에 팔 때보다 배터리 50으로 팔 때 판매량이 더 증가하니까 오히려 매출은 2배가 늘어난 효과가 나온다. 이게 앞으로 배터리 회사가 맞이할 미래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기차 미래는 이거예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될 거라고. 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왜 요 바로 위에서 요거 썼잖아요. A 회사 있고 B 회사 있고 배터리가 100원이고 50원인데 원래는 100개 팔다가 이게 400개를 판다. 그래서 얘는 매출이 2만이고 얘는 매출이 만이다. 이거 바로 위에 했었죠.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제목 자체가 배터리의 가격을 낮추고 임프로브 합니다. 성능을 개선을 한다. 성능을 개선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푸시할 것이다. 뭐를? EV 쪽으로의 지속적인 쉬프트를 가지고 올 것이다.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고 성능이 개선이 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EV 시장 쪽으로의 어떤 쉬프트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인데, 잘 보시면 20년도에 자, 요 맨 왼쪽 베어예요. 베어, 베이스, 하이퍼더. 뭐냐면 베어는 진짜 최악의 경우, 진짜 아무리 못해도 이렇게 될 것이다. 베어. 그리고 베이스는 그냥 평균, 못해도 이건 될 거야. 베이스는 그냥 적정 수준. 우리가 봤을 때 중위값은 이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하이퍼 어덥션, 이거는 진짜 잘 되면, 정말 잘 되면 이런 결론인데,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계시는 2020년도에는 전기차 보급률이 2%, 최악도 2%, 중값도 2%, 고값도 2%, 상위도 2%. 자, 25년도, 아까 25년도 뭐라 그랬죠? 전기차 가격과 내연기관차 가격이 일치하는 게 25년도 중반이라 그랬죠? 25년도 중반쯤 되면은 아무리 안 돼도 전기차의 보급률이 12%, 근데 한 17%는 될 거라 보고 있고, 그리고 잘 되면 21%, 30년도에는 잘 되면 47%, 못 돼도 35%, 40년도에는 63%.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미국이 지금 7.5잖아요. 이게 7.5가 17 여기에만 맞춰줘도 한 2배? 그리고 30년도에 35. 오히려 25년도보다 5년 내에 2배.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2025년도라 볼게요. 2025년도라 보고 예를 들어서 뭐 17개 판다 뭐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합시다. 25년도에 지금 전기차가 이 배터리 가격이 어쨌든 계속 떨어질 거예요. 40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지금 17대 팔아. 근데 30년도에는 35대 파는 거예요. 35%.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배터리 가격이 더 떨어지겠죠. 더 떨어져도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40 정도라 쳤을 때 뒤에 얼마입니까? 63이죠. 그거 얼마입니까? 다르잖아요. 1700. 그리고 1750. 맞죠? 그리고 이거는 2540 나오죠? 어쨌든 이게 점점점 가격이 떨어져도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판매량이 증가해 버리니까 전체 회사의 매출이 1700에서 1756에서 2500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 가격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전기차가 뭐 어떻게 됐다? 뭐 그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자료가 사실 골드만삭스 자료고 그리고 이제 앞에 전기차 시장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분석하는 팀 자체에서 좀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뷰를 좀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립니다. 어쨌든 모르겠어요. 근데 24년도 이후에는 과연 전기차를 더 넘어서는 뭔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어쨌든 침투율이 이거보다 더 낮죠. 지금 훨씬 더 낮죠. 더 낮은 상황에서 100번 양보해서 지금 이거라 봤을 때 배터리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판매량이 증가를 하면서 매출은 증가를 한다. 그래서 지금 잠깐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뭐 2차전지주를 투자를 야 배터리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2차전지나 이제 전기차는 끝났어 이럴 생각을 하면 뭐다? 바보다. 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오히려 뭐다? 배터리 가격이 떨어져도 지금 이거는 배터리만 판매하는 그 기업의 이제 실적을 체크한 거고 테슬라는 이제 배터리 넣고 뭐 이것저것 다 넣어가지고 차를 판매하잖아요. 근데 차 판매도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차 가격도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년도쯤 되면은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가격이 똑같아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판가름이 나는 게 뭐다? 휘발유 넣는 데 많아요. 근데 이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퍼포먼스가 좀 더 개선이 되게 되면은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EV 시장 쪽으로의 시프트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겁니다. 이 자료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골드만삭스가 만든 자료고요. 그리고 전기차 성장의 둔화세라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성장세가 잠깐 둔화가 될 수 있지만 이 둔화와 마이너스는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이 제가 생각했을 때 왜 전기차 시장이 둔화가 되는지라고 생각이 드냐면 모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업 자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하면은 막 너도 나도 올 것이 막 돈 때려붓고 막 엄청나게 막 확 성장한 척을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임계점에 다다르면은 정신을 차립니다. 하면서 정신을 차리는 시점이 와요. 그러면서 잠깐 좀 쉬어가는 과정이 오는 거고 전기차는 지금 여기서 성장세에 문제가 된 거는 뭐 차를 더 이상 안 사 뭐 이런 것보다는 인프라 오히려 저런 뭐 LFP 배터리나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들어와가지고 그 시장은 항상 더러워져. 맞긴 맞아요. 옛날 태양광도 그랬으니까. 근데 한계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저는 중국산 전기차와 중국산 저 배터리들의 한계점은 분명히 나올 거라 보고 있고 뭐 CATL 같은 기업들 뭐 훌륭한 기업들인 거 알아요. 근데 훌륭한 것과 이제 제품의 이제 퀄리티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를 수는 있겠죠. 물론 그들도 계속 개선해 나가긴 할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보면은 일반적인 중국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는 아실 겁니다. 뭐 옛날보다는 많이 괜찮아졌지만 굳이 거기까지 할 필요 없으니까 하여튼 그거는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죠. 지금 다들 안 좋다고 할 때 저는 되게 좋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2차전지를 미친 듯이 좋다라고 전고점 돌파하고 미친 듯이 좋다고 하는 시점에 제가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하시면서 차익 실현 좀 하시고 다른 쪽으로 한번 투자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욕하지 마세요.